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네, 안녕하세요. 전장현 TV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메인 사회자 자리를 이렇게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 메인 사회자님의 이 얼굴이 이렇게 또 요즘에 핫한 아주 핫한 책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이 책을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서 오기까지 가장 크게 고생을 하신 두 분을 양쪽에 지금 제가 모셨습니다. 주인공을 모셔서 자랑하고 막 하면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뒷담화도 하고 뭐 많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주인공은 살짝 빼고 이렇게 셋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두 분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출근길 지하철 담당 편집자 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경석이 말하고 정창조 쓰다에서 쓰다를 담당한 정창조라고 하고요. 현재 노들 장애학국민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이 앞에 이 책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아마 박경석 대표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 책 쓸 때 정말 두 분이 고생했겠다 이런 말을 제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예. 이 시대의 이 장애운동 그리고 이 지하철 투쟁의 의미를 너무 소중하게 담아낸 책이어서 너무 소중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의 이야기를 오늘 전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대표님도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나한테 그렇게 바쁘다고 많은 일들을 나한테 떠넘겨놓고 자기는 이 책을 냈단 말이야? 하는 배신감이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박경석 대표님이 야, 내가 주말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분이 주말을 반납하고 모여서 이 책 작업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책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책을 쓰시자고 얘기를 한 거는 22년 10월이었고요. 세팅을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게 23년 3월. 와, 1년이 넘게 이 작업을 해가지고 주말마다 모인 거죠. 거의 저희가 아마 인터뷰를 네네. 22차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시간에서 한 길게는 5시간. 되게 이 책을 기획한다 해서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이 박경석 대표님이 인생이 참 버라이어티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책이 한번 나왔거든요.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는 제목이어가지고 제가 박경석 대표님하고 이 제목은 조금 저한테 여기 앞에 써준 멘트가 있는데, 그 날짜가 2013년 10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렇게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책은 아마 읽어보면 박경석 대표님이 직접 이제 어쨌든 쓰신 책이고, 이거는 박경석 대표님 말하고 정창조가 쓴 이제 그런 책이고,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긴 한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초록님도 이 책이 네, 있었다는 알고 있었죠. 걸. 근데도 다시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책을 쓰자고 얘기를 했던 22년에 박경석 대표님은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활동가였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전장현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좀 부지런히 따라다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가분들을 좀 알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둘만 모이면 대표님 얘기하는 거 아시죠? 둘만 모이면 박경석 대표님 얘기를 해요. 비밀인데 박경석 대표님한테 혹시 비밀인데요. 예,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보면 좀 놀리기도 하고 맞아요. 장난도 치고 이 사람 좀 재밌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슬금슬금 따라다니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더 어려 보이는 활동가분들이 대표님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별로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언론에서 보이는 모습이랑은 많이 다를 것 같고,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비법은 매력인가 보다. 그게 책에 담기면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역시 기가 막힌 편집장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 저 매력이 책으로 어떻게 어필될 것인가, 이런 거를 다 탐색하면서 이렇게 다 후보군을 생각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가 많이 박경석 대표님 얘기를 해요. 고백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권위가 없으시죠. 예, 그쵸. 권위가 없고, 근데 고집이 있으시죠.
권위는 없는데 고집이 있어. 고집이 엄청 세죠. 만약에 그 되게 권위를 부리는 대표였다면 이 조직이 이렇게 성장도 안 하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또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진 매력이 또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옆방에서 지금 굉장히 귀가 간지러우실 텐데 아니 그래서 이 책에 그 박경석이 말하고 정창조가 쓰다라고 붙였잖아요. 보통 그냥 뭐 공동 저자 이럴 수도 있고 특별히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계약을 할 무렵부터 저자 익명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물어봐 주신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보통 이런 책의 경우에는 구술, 기록 이렇게 써요. 근데 일단은 좀 쉬운 말을 쓰면 좋겠다. 보통은 기록자의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두 저자에게 동등한 비중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말이 엄밀하게 분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석 쌤이 직접 썼어도 이렇게 박경석다운 책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사람의 말이 성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로 했다는 게 또 중요했고 그렇다고 해서 쓴 사람이 그 말을 받아쓰기만 했냐? 절대 아니거든요. 이 말을 받아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책 속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창조쌤이 같이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을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박경석은 말로 했고 이 책을 정창조는 썼다라는 느낌으로 그 안에 굉장히 중의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사실 담겨 그러니까요. 있었네요. 아무도 안 물어봐 주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방방곡곡 여기 전달을 통해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박경석이 말하고 정창조가 쓰다 이 깊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박경석 대표님의 그 매력 포인트가 있잖아요. 수많은 장애 대중이 있을 때 수많은 탄압이 있을 때 아주 날카로우면서 전곡을 찌르는 그 언어들이 있거든요.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박경석 대표님 진짜 그 대중의 그 눈빛과 호응, 이 장애 대중과 이 대표가 호흡하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진짜 옆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 또 이제 창조님도 이 과정이 아까 대충 얘기했어요. 22번 만났는데 2시간에서 5시간. 그래서 만나보니까 뭐 100시간이 훨씬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 과정이 어땠어요? 그 듣는 시간,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듣는 시간이 이제 그 정도고 쓰는 시간은 1년 내내가 걸렸다. 1년 내내 이 작업밖에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경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 워낙 일이 많으시잖아요. 이 사람 기억이라는 게 조금 이제 좀 흐릿해진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과거 어떤 현장에서 했는데 그걸 자기가 까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나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어떤 멋진 말 하지 않았냐? 그래서 멋진 말한 거 기억하네. 멋진 말을 내가 했는데 그 용어가 그 문구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걸 같이 떠올려 줘야 돼요. 그걸 기사도 찾아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제 그 박경석 대표가 겪어왔던 말들과 그 어떤 기억들이라는 게 이 책에 참 많이 담겨져 있는데 박경석 개인의 혼자 만들어진 말들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까 이제 거기 호응하는 대중들과 그 관계를 맺는 여러 사람들, 여러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들이고 기억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는 과정들이 아니었나. 또 같이 기억을 또 되새기고 또 이제 다른 활동가랑 그 현장 같이 겪었던 분들에게 또 물어보고 그때 우리가 무슨 투쟁을 했지? 그때 어떤 발언들이 나왔지? 네, 그러면서 이 책이 구성이 된 거라서 이게 좀 박경석의 얼굴을 걸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장애인 운동을 해온 많은 사람들 이 함께 만들어낸 책이 아닌가. 하는 일도 진짜 많으시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들이 막 넘나들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을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100시간여의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경계를 넘나든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주제별로 이렇게 잘 또 이 편집자와 우리 쓰신 분이 잘 묶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정돈돼서 말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편집자와 약속을 했다. 그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멋지게 그리지 말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박경석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 만나기도 전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 예, 뭐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 멋진 사람, 이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게 굳어져 있었던 거죠. 네, 그랬었죠. 근데 제가 박경석이라는 사람과 이제 좀 연을 맺으면서 느꼈던 거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뭘 먹다가 자꾸 왜 흘리지?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딱 시적절한 말들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왜 자꾸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얘기가 흐르지? 이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과 개성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평소에 다른 활동가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고 짓궂은 장난을 치고 음식 먹다 흘리고 또 질문을 던졌는데 엉뚱한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박경석이라는 사람을 이루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그려보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좀 그런 모습들까지 최대한 좀 담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글로 옮기기 힘든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박경석이라는 존재는 유난히 이게 뭔가 기록을 해놓으면 너무 멋지게 나오거나 아니면 가볍게 나올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근데 여태까지의 기록은 대부분 굉장히 무겁고 영웅적으로만 그려져 있었죠. 정말 박경석이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 좀 이제 완전히 진지한 얘기만도 아니고 좀 농담도 섞어가면서 그럼 자기 자랑도 살짝 섞고 네, 이런 모습 그대로 좀 그려보려고 했던 그런 약속들이 좀 편집자님하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쓰는 단어들도 다 네. 톡톡 살려져 있어서 박경석 대표님하고 이제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딱 진짜 옆에서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비유의 왕이거든요.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의 힘으로 또 어떤 절박한 상황들을 에서 이제 먼 미래의 희망을 가져다가 표현도 되고, 지금의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은 불가촉 총민이다. 뭐 이부터 이게 누가 처음부터 그런 씨앗이 따로 있느냐, 왕후쟁생의 씨가 따로, 이런 비유를 계속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잘 살려내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제주꾼이죠. 말 제주꾼. 그렇죠. 예, 근데 그 의도가 잘 안 익힐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발음이 네, 조금 맞습니다. 안 정확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이렇게 비유에 쌓여 계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대중에 전달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거를 잘 풀어내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대중들에게 우리 장애인 권리 운동의 언어들을 잘 설명할까 이러면서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딱 분위기가 맞거나 이러면은 그게 비유가 딱 꽂히죠. 네, 그런데 맞아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다른 현장이 되면은 그 비유가 대체 무슨 의미지? 네.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조금 그 비유들을 좀 잘 설명해주면은 속 깊은 의미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계속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도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네. 제가 잘 간파했죠. 네, 굉장히 잘 간파하셨습니다. 진짜 이 책은 그 비유로 가득 차 말하기의 있어요. 특징인 진짜. 것 같아요. 네. 말하기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박경석의 언어의 힘을 또 쓰기의 힘으로 또 잘 그 빈 구석을 메워가지고 쓰신 것 같아서 좀 좋았고,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슬퍼하지 않는 것들을 제대로 슬퍼가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이 사회에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그들의 권리를 우리 사회가 인식하게 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편집자님이나 어쨌든 쓰신 분들도, 그리고 그 언어를 말하시는 분도 잘 정말 표현하고 담아냈다 이 책에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떠십니까? 다 읽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다 사서 읽어주시기 바라고. 먼저 이 책의 제목입니다. 짜잔, 출국길 지하철. 지하철 투쟁으로 불리는 이 출국길 지하철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욕도 많이 먹고 뭐랄까, 욕 많이 먹은 것만 막 생각나지 왜? 또 그렇죠. 이 지하철 투쟁에 대해서 박경석 대표님이 한 이야기들 중에 이 자본주의 사이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게 하는 투쟁이었다. 근데 이 말이 저는 가장 선명했고 좀 분명했거든요. 이 책은 박경석의 유서다. 그러니까 유서라는 게 꼭 죽기 직전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네. 자기가 세상을 떠나도
살아남은 자들한테 지금 자기가 남기는 말이잖아요. 그 장애인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이 박경석이 없는 상황에서 박경석과 떨어져 있더라도 박경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좀 유서가 아닌가. 박경석이 속 깊이 여태까지 좀 쌓아놨다가 세상에 좀 드러내고 싶었는데 이게 정리도 안 돼 있었고 그걸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남긴 말들이 아닌가. 좀 그런 차원에서 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슬픈 차원에서만 아니라 이 사회에 보면은 그 굉장히 훌륭한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분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박경석의 이미지는 그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르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 이미지랑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현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언어란 대체 뭘까?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한 운동을 30년 넘게 해온 사람이 남긴 유서라는 의미가 이 책을 정의할 수 있는 좀 좋은 설명이지 않을까. 그이가 남기는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 나중에서도 굉장히 되게 의미 있게 정말 해석될 것이고 회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출근길 지하철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T4. 우리는 T4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제 비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를 그걸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제일 하고 싶냐 제가 처음에 물어봤는데 7장에 나온 원형 경기장으로서의 사회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 다음 꺼낸 이야기가 기재부를 한번 제대로 까보고 싶다. 이 사회가 비용 논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살만한 사람, 그 사회 바깥으로 내몰아도 되는 사람, 죽어도 되는 사람 이것들을 구분하고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들을 자기가 좀 잘 밝혀보고 싶다. 사회적 자원의 분배권이라는 것이 민주적으로 재구성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공개 면담을 했었잖아요. 서울시 사회복지실장 김땡땡 씨가 김광환 실장 여기 자주 등장했어요. 김상환 씨가 그 탈시설 하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장애인 1인당 1억 5천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당연히 기자들이 쫙 둘러쌀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그러면은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까지 타실 겁니까? 이제 안 타실 겁니까? 이 질문만 모든 기자들이 해요. 탈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1억 5천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기자가 그 장소에서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박경석이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거는 부모가 장애인 자식을 사회적 조건 때문에 죽이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문제의식이 크고 나치가 행했던 장애인 학살인 T4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T4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국가가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장애인들이 알아서 죽게 한다. 네. 우리 사회가 결국은 그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이 사회가 더 망가져가는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장현의 투쟁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모두를 살리는 투쟁이다라는 이야기로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세 번째 키워드로 투쟁의 진지, 물리적 근거를 둬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물리적 근거라는 말이 장애 대중한테 진짜 어려운 운동권 용어인데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장현 보고 사람들이 왜 농성을 하느냐. 집에 좀 가. 근데 왜 집에 안 가고 거기다가 천막을 친다고 난리를 치고 누가 다치고 잡혀가고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토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차로를 더 점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차로를 해놓고 그 옆을 넘어가서 한 차로를 더 점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싸고 우리가 안 보이게 가로막고 있으면 어차피 밖에서는 우리가 뭐 하는지 못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자. 경계를 그렇죠. 경계를 뜯어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세상의 법칙에 따라
규정되고 있는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의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영토를 만든다. 희망의 물리적 근거지란 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장소를 통해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주권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공간이란 어디냐? 어딘가 균열을 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 장소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공간도 자기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에 참여할 어떤 자격조차도 계속 박탈당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을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목소리 없는 자들의 망명 정부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지금 기가 막히다니까.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또 어디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듣고 와가지고. 요즘에는 또 꿈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꿈꾼다라는 표현들이라든지, 예, 그죠? 미래의 권리에 대한 투쟁을 지금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또 많이 쓰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장 출근길 지하철로 엄청난 탄압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 투쟁을 가져올 미래는 어떤 사회일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1년 동안 들으신 두 분의 해석을 한번. 이것도 진짜 힘들었던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꿈꾼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저는 내일 뭔 얘기할 거예요? 인터뷰 전날에 물어보면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는 꿈꾸는 세상의 어떤 건지를 얘기할 거야. 그 당신이 꿈꾸는 그 이상향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짜가지고 다음날 가면은 상이 없어요. 네, 꿈꾸는 사회의 그 상은 없고 지금 당장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억압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 억압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결국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아까 물리적 근거도 희망의 물리적 근거라든지 이렇게 꼭 표현하시거든요. 지금의 이 투쟁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투쟁을 하면서도 우리의 투쟁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미래를 내가 말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어떠한 맞아요. 탄압에도 희망차할 수 있는 거가 힘들어요. 어떠한 탄압이 와도 이건 우리 사회에 우리가 더 드러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투쟁을 더 일궈가고 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늘 그러셨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더 큰 해방구를 만드는 거. 요새 원형적 사고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네네. 뛰어넘는 경석적 사고라는 것이 있고, 경석적 사고가 이 책에서 잘 드러나서 참 좋았다. 우리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라서 나머지는 다 이 책을 좀 더 구독자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친구들에게 선물은 다 이 책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박경 대표님이 오늘 계셨어도 또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북 콘서트에 오시라라고. 그 앞으로도 여러 번 할 거죠? 네, 불러주시면 어디든. 지역에서 부르셔도 된답니다. 이미 제주도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요? 9월달 초에. 9월 초에. 그래요. 한때 또 지난 아마 전달 찍을 때 자랑 한번 하셨는데 알라딘에서 2위 찍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자기가 1위 못 찍었다고. 그래서 1위가 누구냐고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말해줬어요. 유시민이라고 말했어요. 유시민 작가님이라고. 저희가 그 알라딘에서 네. 가장 먼저 론칭을 했고, 그리고 다른 서점에는 일주일 뒤에 론칭을 했는데요. 알라딘에 있는 그 일주일 안에 초판이 거의 다 떨어져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정식 출간이 되기 전에 이세를 찍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한번 전달에 출연해 보시니까. 진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촬영해 주시는 우리 감독님들과 우리 진행자님과 또 같이 패널로 나오신 우리 초롱님과 너무 편하게 대화를 나누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가지고 또 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눈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중에 아마 전달을 제일 열심히 보는 사람일 거예요. 전 다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번 거 못 보지 않을까. 전쟁현 TV 전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안녕.